네, 안녕하세요. 여우와 토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구글 플레이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게임 서비스 쪽을 연동하는 거를 했었는데요. 그냥 기본 세팅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얘와 연결시키는 부분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소스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네요. 참고 사이트는요, 구글 플레이 연동으로 해서 많이 뜨기도 하는데, 지금 이쪽이거든요. 게임 엔진 인터그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안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 그러면은, GitHub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거의 많이 자생이 뜨네. 이러면은, 바로 GitHub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유니티. 아까 이쪽 사이트에서도 이쪽 사이트는 뭐 다른 어플, 다른 엔진들 이쪽은 유니티가 가장 위에 있네. 코커스 2DX 쪽, 뭐 그러니까 각각 필요한 것들 가져다 쓰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없죠. 뭐 이런 형식으로 다 제공하는데 다 영어다 보니 엄청 쉽네. 싫으네요. 이렇게 하는 건지 한글은 좋은데. 그럼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쪽을 하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보였던 GitHub와 같은 곳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커렌트 빌드 쪽 이용해서 직접 패키징 파일만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샘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운로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진행하시고요. 저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아놨는데요. 이 아까 그 통째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데요. 커런트 빌드 이용해서 패키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샘플 쪽 다른 쪽이 아니라 이쪽이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큐브릭 파일럿이라고 이 두 녀석을 참고하시면은 특히 이 녀석을 좀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넣으면은요 지금 저는 원래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뉴로 안 돼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은 저번에 그 유니티 IAP 인앱 결제 쪽이랑은 뭐 겹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하시면은 주르르륵 플러그인부터 시작해서 플러그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쭉쭉 들어갑니다. 지금 저는 파이어베이스랑 다른 것들이랑 지금 다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요.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구글 플레이 씬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 씬 파일이고요. 씬 파일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할 만한 것들 리더보드 죠. 그리고 세이브랑 로드 쪽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쓸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리더보드와 업적을 사용할 때 무조건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로그인, 로그아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스 부분을 참고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했던 사이트들을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인스턴스 싱글턴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지정해 놨고요.
소스는 될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당장은 아니고 아마 이거 보시고서는 뭐 직접 치시면 좀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좀 볼게요. 지금 저도 만들어까지 정리를 안 시켜놔서 여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그인 부분을 넣었고요. 로그인은 지금 기본적으로 할 때부터 스타트 할 때부터 하나를 넣어놓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해서 스타트를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로그인. 이거는 로그인을 꼭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개발하시는 쪽에서 플래그값 이용해서 프리팹의 플래그값 이용해서 확인한 다음에 로그인을 관계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정하셔도 되겠죠. 근데 저거 업적이나 저거 사용하면 무조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초반에 어떤 스크립트문에서 초반에 좀 넣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널리스트랑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게임 매니저라고 있는데요. 이게 큐브릭 파일로 안에 있는 소스예요. 얘를 그냥 거의 참고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그인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인이라고 사인 아무만 나오네. 잠시만요. 이쪽이네. 모델리스트카? 그냥 이거는 뭐 검증 뭐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로그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로그인이 돼 있으면은 아니면 로그인 중이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구글 플레이 디버그 로그 어네이블 이거 할 것인지 출시할 때는 아마 이거는 펄스로 해놓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이쪽 컨피그레이션 컨피그 여기에 이 부분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네이블 세이브드 게임 안 그러면은 저장이나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빌드 호출을 시켜주고요. 컨피그레이션을 넣어주시면은 이쪽에서 세팅을 시켜줍니다. 구글 플레이 플랫폼 그리고 구글 플랫폼의 액티브 이용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소셜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그 iOS 그쪽 애플 쪽, 뭐 아마존 거 뭐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빼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쪽 액티브 쪽 보시면은 이 구글 플레이 게임 플랫폼이나 것을 뭐 상속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디폴트 리더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리더보드. 기본적으로 사용할 리더보드가 만약에 2개, 3개 있으면은 쇼 리더보드를 하게 되면은 그냥 해당 이걸 적용한 거를 그냥 바로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녀석 보고 싶으면은 다른 아이디를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형식으로 세팅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로그인 중이다. 이거는 아마 로그인 하실 때 프로그레스 바 이쪽 상단에다가 프로그레스 바 걸어놓고 로딩 페이지 걸어놓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바로 남다식이었나 이게? 남다식 맞을 거예요. 링큐는 아니고. 람다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람다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석세스가 되면은 아니면 이쪽에 그냥 이 부분이 호출이 되면은 로딩 되고 있는 걸 그냥 풀어주면 되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유저 데이터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는 약간 더 넣어서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됐고 액티브를 꼭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보드 세팅해놨고 그리고
로그인. 이거 로그인해서 콜백으로 그냥 받도록 넣어놨거든요. 넣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해놨어요. 메인 플레이어를 데이터를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의 아이디와 이름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쪽 유저 데이터에 보시면은 유저 데이터로 해놨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셜 로컬 유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쓰셔도 되는데 뭐 어떤 걸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 유저 프로필을 봤기 때문에 아이디, 이미지.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시 되는 게 이 이미지가 로딩이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내부적으로 로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타이밍에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미지 URL을 넣어서 얘를 다시 세팅을 시켜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것 때문에 저번에 저 로그 찍을 때 이 부분에서 에러가 떨어져서 계속 안 나왔던 사태가 있어서요. 뭐 이건 좀 참고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유저 정보 있으니까 아이디나 이름 같은 것들은 바로 알아낼 수 있으니까 페이지에서 이런 부분에 아이디와 이름들을 넣어놓을 수 있겠죠.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넣어놓겠죠. 뭐 고유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로그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로그아웃 쪽을 보시면은 로그아웃은 다른 것보다 이겁니다. 소셜네트에서 사인아웃 하면은 로그아웃이 됩니다. 다른 소스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테스트 한다고 그냥 이것저것 막 넣다가 보니까 뭐 지금 소스가 좀 지저분한데요. 이 부분 좀 양해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로그인과 이런 부분이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화면은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아, 왜 SSD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 페이지에서 에디터 상에서는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부분을 테스트 자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리더보드 보게 하면은 뭐 내용들을 볼 수 있거나 그러면 좀 좋은데 뭐 이거는 직접 빌드를 해서 직접 봐야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긴 한데요. 하면은 하여튼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로그인이랑 로그아웃 부분을 이제 넣어주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걸로 끝이냐? 로그인이랑 로그아웃 부분까지는 그냥 넣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리더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세팅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인터그레이션 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주르륵 내려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업그레이딩에서 리소스 받고 이런 부분을 세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세팅은요. 유니티에서 보시면 윈도우, 구글 플레이, 셋업, 안드로이드 셋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윈도우, 구글 플레이 그리고 셋업, 안드로이드 셋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이 뜨게 되면요. 이런 형식으로 뜨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있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받아오냐면요. 이 부분은 처음 페이지에서 개발자 콘솔 쪽에 보시면은 이게 게임 서비스 쪽이잖아요. 게임 서비스에 자기가 연동해 놓은 그런 게임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보면요. 세부 설정 말고 이쪽 부분은 다른 쪽보다 리더보드 쪽 이렇게 가셔서 보시면 리소스 받기 하면요. 업적이나 이벤트들까지 같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벤트, 리더보드, 뭐 업적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셋업을 눌러줘야 되는데 이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디렉토리 세이브 컨택션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리더보드를 이 스트링으로 이 XML로 되어 있는 정보를요. 실제로 파일로 리더보드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된 고유한 이름들 그냥 만들어주는 그 파일로 하나 만들어주거든요. 뭐 그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만드셔도 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걸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게 좀 중요하겠네. 얘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는데요. 이쪽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찾는 건데요.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는요, 개발자에서 보시면요, 게임 서비스, 그리고 지금 연결시켜 놓은 서비스 쪽에 들어가서요, 여기 연결된 앱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연결을 시켜 놓은 앱에 관련된 이름이죠. 눌러보시면요, 이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나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쪽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셋업을 하게 되면은,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파일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그 이름과 키 값들. 근데 이게 좀 중구난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정리를 시켜놓은 것 뿐이거든요. 이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로그인 부분이, 그렇게 해서 기본 세팅, 구글 플레이에 대한 기본 세팅과 함께 로그인 부분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APK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요, 상단에 뭔가 띠링 뜨고 그리고 띠링 사라지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빌드를 한 것입니다. 빌드를 해서 지금 정보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좀 없애느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로그아웃을 잠시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면은요 이렇게 로그아웃이 뜨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처음에 뭐 계정 같은 것들 누르도록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뜨고 그리고 이렇게 유저 데이터까지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 로그인 부분이고요. 이제 중요한 다른 부분들.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더보드 쪽 로그아웃 그다음에 리더보드 쪽을 하겠는데요. 리더보드 쪽은 기본적으로 리더보드 볼 수 있는 소스 show 리더보드 UI 이걸 하게 되면 아까 상단에 디폴트 리더보드 UI라고 리더보드라고 세팅을 해줬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각각의 리더보드 볼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소스고요. 그리고 로그인이 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방식으로 show 리더보드 UI에서 리더보드 ID 값을 직접 넣어주시면은 스트링형이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set report score랑 그리고 음, 음, 그리고 어디 갔냐? set report score랑 그리고 add 이구나. 업적 부분이랑 지금 헷갈렸네. 셋 리포트 스코어를 이용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셋 리포트 스코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스는 이겁니다. 소셜 리포트 스코어 리더보드 아이디와 그리고 점수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이쪽 콜백으로 부을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런 형식으로 좀 감싸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잘 저장이 됐는지, 이 가공하다가 오류가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스코어 같은 것들 넣어주실 때. 그런데 이게 좀 문제시 되는 게, 문제시 되는 것보다 이 스코어 값이 그 리더보드에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이 된다.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세팅을 시켜놨는데요.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위에 랭크하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하위에 랭크가 되는데, 이게 값이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어디였지? 연결되는 앱에서 리더보드에서 이렇게 저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나와 두 번째 컬은 점수가 낮을수록 좋습니다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그런데 한번 저장이 돼버리면은 값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좀 리더보드 이렇게 하고요. 이로 하고 리더보드 거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저는 101점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지금 이거를 102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코어 점수인데요. 얘를 103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됐네요. 그래서 리더보드를 하게 되면은 103로 적용이 되는데, 이건 지금 최대 점수거든요. 최대 점수에 관련된 리더보드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100으로 했다 확인해서 스코어를 넣으면은 들어는 가요. 근데 여기에서는 최고 값이 아니기 때문에 103으로 그냥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초기화를 하고 싶으면은 게임 출시 전에 꼭 게임 출시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 리더보드 초기화를 누르면은 아까 적용됐던 점수들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테스트를 하기가 좀 편합니다. 지금 근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 리더보드 부분이 마저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업적 부분인데요. 업적은 기본적으로 뷰를 하게 되면은 어치먼트는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뷰를 하게 되면은요, 업적 부분에 적용됐던 업적 부분에 있던 이 녀석들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뷰에서 보시면요, 업적 눌러서 볼게요. 업적에서 업적 보기.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적이 초기화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형식으로 보이거나 이런 형식으로 흐릿하게 반투명하게 되면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초기화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마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리고 업적은 기본적으로 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소스는 이렇게 로드 어치먼트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용으로 써 반환을 해줍니다. 어떤 것들이고 컴플릿인지 뜻인지 속성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업적이 진행됐는지를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을 못했을 때 이거를 가지고서는 뭐 내부 로컬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업적 그리고 지금 이쪽 업적에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 업적이랑 그다음에 한 방에 열리는 업적이 있는데요. 그 한 방에 열리는 업적은 이런 형식으로 쓰더라고요.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리포트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한 방에 그 업적 아이디랑 이 부분의 값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한 방에
원래 업적 자체가 단계별이랑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프로, 로딩 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옆 단계를 채우면은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을 하게 되면은, 100%를 넣게 되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 업적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적을 달성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을처럼 넣듯이 단계별 업적도 이 값을 강제로 넣어서 그 단계를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단계별은 이걸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 업적일 때는 이걸 이용해서 바로 100%를 넣어주시면은 적용이 되고요. 단계별 업적일 때는 쓰는 거 자체가 이렇게 플릿이라고 되는데, 이게 파일럿 쪽에서 첨부되어 있는 거는 어떤 단계별 업적이 꼭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들 엠펜딩 인크리먼트라고 그래서 배열로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놓고 단계들 이렇게 한 스테이지를 깼을 때 두세 단계의 조건이 충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한 방에 업적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쓰는 거는 이 방식이더라고요. 인크리먼트 어치먼트가 아이디 넣어주고요. 그리고 해당 값. 여기는 기본적으로 1, 2, 뭐 이런 형식으로 그 값을 넣어주면은요. 단계가 만약에 아까 적용됐던 값이 업적에 보시면은 이렇게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되는데 그 3단계면은 1, 2, 3을 넘으면 3이 들어온 거 동시에 업적이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일 때는 33% 되고 그 다음에 66%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나오면은 100% 되면서 업적이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 값에 관련된 그 업적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 이겁니다. 소스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바로 인, 뭐야, 왜 적용 안 되지? 플랫폼인데, 뒤에 있어서 그렇구나. 저 인크리먼트 플레이어 게임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직접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업적을 지우는 거는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 페이지에서 테스트 하실 때 꼭 여기서 출시하지 마시고요. 출시 안 하게 되면은 여기에 뭐 초기화 같은 버튼들이 기본적으로 꼭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소스는 업적 부분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약간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업적을 읽어오기. 그러니까 업적 읽어오기 보시고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값들 넣고요. 이번에는 저장 부분인데요. 저장 부분까지 좀 마저 할게요. 저장은 그냥 간단하게 기능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은 기본적으로 저장할 이름 그리고 스크린샷 이미지를 꼭 기본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스크린샷 이미지는 게임 플레이 중에 있는 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빈 픽셀 값 하나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데이터 값입니다. 그리고 오토 세이브라고 해놨는데 이거 따라가지. 여기 보시면요. 세이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파일럿 첨부입니다. 이것도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요. 여기에 값이 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로드할 수 있는 창을 띄워줘요. 이 로드할 수 있는 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빈 값일 때 이런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창, 새 게임 저장 이런 형식의 창이 뜨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 세이브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들을 기본적으로 넣게끔 되기 때문에 넣으면은 이쪽으로 그냥 바로 적용됩니다. 저장 쪽으로. 그래서 셀렉 이쪽은
로드할 수 있는 부분은 셀렉트에 한번 가게 되고요. 최종적인 곳은 셀렉트 하는 곳에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쪽으로 다시 또 불러줍니다. Save the game opened라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요. 세이빙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추루를 해놨거든요.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 세이브드 게임도 오픈이 동시에 두 가지 역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비교를 하던데 그냥 로드 쪽으로 해서 이쪽까지 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드 쪽 가시면은 로드가 되면은 어떤 게 로드가 되고 이게 어떤 파일이 지금 로드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가 아니라 세이브 쪽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를 뭐 덮어 씌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픈 위드 컴플리션 이걸 이용해서 세이브 게임 오픈드까지 들어가고요. 파일 이름과 이렇게 뭐 들어가겠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요. 세이브드 게임 오픈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온다고 했죠. 아까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직접 다이렉트로도 이렇게 식으로 해서 값을 받게끔 돼 있고요. 값에 대한 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석세스가 되면은 그제서 이 세이빙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저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로드를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거든요. 이쪽에서는 지금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저장. 근데 저장할 때 여기 보시면은 스크린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2D예요. 아, 잠시 소리가 들려서 하는데요. 이미지가 없게 되면은 캡처 스크린샷 이미지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꼭 이미지 파일을 기본적으로 놓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미지를 1x1짜리의 이미지를 그냥 간단하게 픽셀 하나 찍어서 저장을 했고요. 이거는 텍스트 2D입니다. 텍스트 2D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엔코드 2PNG를 이용해서 바이너리 데이터로 넣어주고요. PNG 데이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실제 데이터. 이쪽 실제 데이터도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지금 기존에 그 파일럿 쪽 샘플 소스에서는 NC로 인코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로드가 못하고 뭐 세이브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뭐 한글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UTF 인코더나 아니면 어떤 인코더를 하여튼 하나를 설정을 해주시고 걔를 바이트 단위로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플레이닝 타임인데 이거는 타임스폰 쪽 값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뭐 현재 이거는 뭐 주로 대부분 그 파일럿 쪽을 기본으로 하면은 좀 이쪽에 세이브 쪽에 보면은 시프트 클라우드에서 가서 스크린샷 하고 이쪽에서 토탈 플래닝 타임을 넣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뉴 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뉴 빌드를 이용해서 세이브드 게임 메서드 업데이트라는 빌드를 이용해서 타임값 저는 여기에서 그냥 타임인가 그걸 그냥 받도록 돼 있거든요. 데이터 타임 나우 쪽으로 받도록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값이 이게 예전 거면은 저장이 안 되고 막 하여튼 그랬던 걸로 예전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으로 지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PNG 데이터가 없을 때는 커버 이미지가 없다. 여기에 with 업데이트 PNG 커버 이미지 넣도록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없었을 때 하여튼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또 바뀌어서 저장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될 수 있으면 한 1픽셀짜리라도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더 업데이트 메서드 통째로고요. 그래서 게임이라는데 이건
파일 이름이고요. 오케이. 게임이, 메소드네요. 파일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해당 내용 값 주시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메소드 타임 스폰부터 시작해서, 뭐, 커버 값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데이터. 데이터는 바이너리입니다. 그리고, 라이팅이 잘 됐는지, 콜백이고요. 그리고, 콜백에서 잘 되면은, 이렇게 값을 알려줍니다. 혹시라도 저장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했듯이, 이제 로드를 해야 되겠죠? 로드 부분은 좀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요. 로드 클라우드 데이터. 로드라고 할게요. 로드의 어떤 파일 이름. 이거는 로드도 직접 창을 띄워서 하는 것과 그냥 다이렉트로 로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걸 먼저 좀 할게요. 어차피 같은 메서드를 쓰는데 파일을 넣으면은 파일 이름을 넣으면은 그 파일 이름을 로드를 하도록 이걸 이용해서 오픈을 합니다. 그쪽 파일럿 쪽에는 샘플 쪽에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로드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넣었는데요. 아까 하단에 있던 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엠세이빙을 이용해서 세이브 게임 오픈드. 아까 세이브했던 데랑 같습니다. 이걸 비교를 해서 적용하니까요. 이런 형식으로 넣어줘서 오픈 게임. 아까 세이브했던 데랑 같죠? 그런데 서섹스가 되면은 이쪽에 비교가 되어서 이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안에 있는 이 메서드, 이 구조,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네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서는 로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로드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백으로 받도록 했는데요. 콜백으로 받는 거는 이렇게 스테이터스와 바이너리 데이터. 그러면은 스테이터스 있죠? 스테이터스 값 이용해서 성공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니까요. 아까 UTF-8로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UTF-8로 해서 STR로 우선은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찍히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장 쪽 이쪽 저장하면은 아까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 서섹스가 나오죠. 서섹스가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보이게 되고요. 어떤 걸로 지금 저장이 되는지를 보여주네요. 그리고 로드 하면은 지금 좀 느렸는데요. 로드가 바로바로 안 되네요. 다시 한번 로드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로드하고 이쪽에 가서 57바이트로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로드된 데이터가 제이슨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8시간에서 얼마든지 하죠. 적용하면 되겠죠. 이로써 기본적인 구글 플레이 쪽을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구글 플레이 쪽은 이 사이트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소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걸로 구글 플레이 쪽 연동 부분을 마치겠습니다.